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독서치료사, 신앙송가, 그리고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듬이 있고 시어가 있어서 읽기 편해서 신앙송가로 입문할 때 많이 낭송하는 시 중에 하나가 박두진 선생의 청산도입니다.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의인적인 수법으로 인간의 정서를 표현을 했는데요. 일제의 압박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면 지금까지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웠던 세상이 맑고 밝고 깨끗해질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더 어지러움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박두진 시인은 청산도를 쓰면서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산도를 썼다고 합니다. 청산도 시를 읽는 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청산도를 함께 낭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 질 보리고 온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은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보리고 온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와줄 보리고 온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고을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네, 여러분에게 밝고 맑고 곱고 깨끗한 날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이신가요? 불안하신가요?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가벼운 불안증을 앓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은 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사람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쉽게 느끼기도 하지만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 속에서 오랜 시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통과 소화장애가 자주 일어납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이도 끊임없이 두통이 지속됩니다. 지속되는 두통은 어디가 아픈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을 동반합니다. 불안이 심한 사람은 행복한 상황에서도 걱정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지금의 행복을 만끽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정하다는 사실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안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빠른 심장 박동과 불면증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어지럽고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도 강하게 받습니다. 저도 일을 할 때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잘못될까봐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수업을 하는 날이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 걱정이란 녀석은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심리적 불안감이 강한 사람은 완벽주의 증상도 보입니다. 매일 쓰던 물건이 정리정돈 상태나 깨끗한 의상 등에 집착합니다. 뭐 하나 흐트러져 있으면 두통이 시작되고 거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합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이 완벽해야 불안함이 줄어듭니다. 병적인 상태에 이르면 자신은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정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불안해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꼭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일의 준비에서든 과정에서든 결과에서든 점수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70점을 줄 때 이 정도면 잘했어.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합니다. 80점 점수를 줬을 때는 제게 아주 잘했어. 참 잘했어입니다. 제게 100점은 지나침이고 넘침입니다. 그렇다고 60점 미만은 과락이기 때문에 잘 주지는 않습니다. F가 되지 않으려고 그만큼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엄마는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니캇의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엄마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불안감이 많은 사람은 어느 것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람도 사랑도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속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할 것처럼 사랑하기에는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받을 상처가 너무 커서 불안해지는 그런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주기도 하지만 감정을 숨기고 마음을 다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크면 사소한 일에 의미 부여를 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에도 또 그것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가 잘못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행동에도 나 때문인가? 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면 낯가림도 심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 낯가림은 당연하죠. 그런데 자주 보는 사람과 사이에서도 낯가림이 심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자신의 부모나 자식, 또 친한 친구 사이에도 눈도 못 마주치고 자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일 아닌데 압박감을 느끼고 당당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을 향한 분노입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민족전쟁 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불안의 강도는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세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키프로스의 조각가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는
상하로 여인의 상을 조각하다가 자기가 조각한 그 여인 상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그는 갈라테아라는 이름까지 주어지면서 이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신에게 이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듣게 된 여신 아프로디테가 감동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아와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이 신화는 자기 실현적 예언의 한 사례로 인용되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은 초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20%의 학생들이 IQ가 높으니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고 담임선생님께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8개월 후 실제 학생들은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교사가 기대하는 경우에 학생은 그에 상응하는 성장을 한다는 것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로젠탈은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렀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육 및 조직관리 환경에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리더가 부하에게 어떤 기대를 갖는가에 따라서 자식과 제자와 부하의 인성과 또 성적 향상과 직무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받으면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 즉,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가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싶다면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현실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박두진 시인의 청상도를 읽는 여러분 앞에서 건강하고 밝고 고운 세상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